안녕하세요, 코에토입니다. 24일 개봉 예정인 인어공주, 디즈니의 최대 기대작이었기에 아쉬웠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장점들 리뷰로 짚어봅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인어공주,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에리얼 역에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며 Not My Ariel이라는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점령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캐스팅 소식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디즈니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캐스팅이 이 영화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디즈니는 실사 영화를 왜 만들까요? 2010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시작으로 지금의 콘텐츠 왕국을 만든 다양한 캐릭터들을 실사로 옮긴 디즈니. 아예 각색 수준에 가까웠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빌런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말레피센트, 크루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품이 원작을 베이스에 두고 현 시대의 터치를 더해 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죠. 실사화 작품들이 할리우드에 부는 다양성 존중에 영향을 받아 레벨업되는 것도 디즈니 팬으로서는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 회사라고 봐도 좋을 텐데요. 정글북, 신데렐라가 원작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와 아이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다면 미녀와 야수와 알라딘은 원작에 없었던 성소수자 캐릭터 혹은 프린세스의 더욱 강인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추가, 아이들의 사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이 시대 디즈니 영화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디즈니 르네상스의 문을 연 작품이자 가장 두터운 팬층을 지닌 인어공주는 캐스팅을 내세워 조금 더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이죠.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즈니를 대표하는 작품들 속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은 백인인데요. 2020년대 나오는 디즈니의 실사영화 주인공들을 그대로 모두 백인으로 캐스팅했다면 분명히 시대에 뒤처지는 작품이라는 쓴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캐릭터를 건들지 말고 백인이 아닌 캐릭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들이 기존의 캐릭터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죠. 에리얼과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논란을 피하는 길이라는 걸 디즈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지금 백인으로만 주요 캐릭터를 장식하는 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고, 인어와 인간의 화합을 다루는 이 영화가 파격적인 캐스팅을 시도하기엔 적절한 작품이라 생각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더 기대했어요. 디즈니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리얼이라는 거대한 캐릭터에 변화를 줌으로써 100주년도 맞았겠다. 디즈니가 더 세련된 스토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 애니메이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해진 설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메인 플롯에 그다지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나아갔다기보다 단순히 몸집을 불린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34년 만에 나온 스토리가 정확히 일치한다니 조금 맥이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물론 이 작품으로 인어공주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신나고 화려하고 킬링타임용으로는 제격이겠으나 디즈니가 이 수준에 멈춰야 돼? 이렇게 거대한 작품이? 이렇게 노력 없는 실사 영화? 캐스팅만 다양성 챙기면 다야? 라는 실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캐스팅만 믿고 간 알맹이 없는 실사 영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열광했던 최근의 디즈니 명작들, 주토피아, 겨울왕국, 디즈니는 아니지만 소울, 메이의 새빨간 비밀 등 픽사의 최근작까지 어린이의 마음은 물론 어른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짙은 감상을 남겼는데요. 인어공주의 이런 발전 없는 서사가 현 디즈니 리메이크의 정체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팬으로선 조금 씁쓸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2D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부활시켜서 아카이빙 차원으로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복붙 실사, 이제 더 이상 팬들도 반응하지 않죠. 이 작품을 굳이 큰돈 들여 스크린에 부활시키는데 모두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디즈니가 실사 리메이크를 하는 데 있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이 부분, 인어공주는 실사 라이온킹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론마샬 감독은 전작에서도 인어를 다룬 적이 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에서 무시무시한 인어들을 등장시켰었죠.
그 덕분인지 이번 작품 속 이너, 특히 에리얼의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론마샬 감독은 CGI 작업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리얼한 바다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신경 썼다고 밝혔는데요. One of my favorite things that people have said about this that I've seen, they said it feels so real. It feels so fully real. So, I mean, that's such a huge compliment because I know when you believe in something, you can be engaged in it and you care deeply. And that's why I think the film is more emotional. 과연 이게 관객이 원하던 비주얼일까요? 디즈니의 기술 대잔치라고 봐도 좋았던 라이온킹은 많은 이들로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인어공주도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으니 세바스찬과 플라운더의 첫 이미지가 등장했을 때 모두 숙연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영화 속 세바스찬은 꽤 웃깁니다. 다비드 딕스의 능청스러운 연기 덕분에 친근감이 더해졌죠. 스커틀도 아카피나의 연기가 워낙 출중해서 인어공주는 신스텔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플라운더의 비주얼은 No! God, please, no! No! 왜 저렇게 납작한 물고기가 되었어야 했는지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지 아트북이 나온다면 바로 확인해볼 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영화의 수종씬이 꽤 많이 등장한다는 점, 특히 명장면 중 하나인 언더 더 시에선 수많은 해양 생물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현실로 확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디즈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실사의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신바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생선들이 저렇게 활보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귀엽지 않고 생선들이다 보니 얼굴 표정은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고요. 표현력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로 옮겨지면서 확실히 관객이 받을 수 있는 감동의 수치가 확 떨어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실사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실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장면이어서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쭉 문제점만 나열했지만 장점도 분명한 작품이었어요. 할리 베일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스크린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건 물론이고요. 호기심 많고 적당히 철없는, 더 넓은 세상을 궁금해하는 순수한 10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인어공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반부 이후로 스토리에 탄력이 붙으면서 인물들의 관계도 흥미로워지고 화려한 비주얼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울슐라를 연기한 멜리사 메카시의 장면들은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조 인어공주 에리얼의 목소리를 연기한 조디 벤슨도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팬들의 우려가 많았던 포크씬에 등장하며 세대교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전하죠. 앞으로도 디즈니의 다양한 작품들이 실사화로 우리를 찾아올 예정이에요. 인어공주, 라이온킹, 알라딘 등을 내세우며 승승장구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시 침체기를 겪었었죠. 영화 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짙어질 때 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줄줄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디즈니의 실사 영화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관객을 놀라게 만들어 그 영광까지 이어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